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지도법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요. Chapter 2, Why Teach Grammar? 자, 우리가 문법을 왜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여러분들 문법은 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법이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자, 그리고 학습자들은 이 랭귀지라는 것을 사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 양쪽 끝에 to extreme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법은 가르쳐야 된다라는 주장들, 문법은 가르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sentence machine argument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sentence machine argument. 자, grammar라는 것은 시스템 오브 룰이기 때문에 이거 일단 한번 배워놓으면 학생들이 unlimited number of sentences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한히 많은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마치 문장을 기계로 찍어내는 것처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학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뭐 설명도 하고 있었고요. 학습자들이 그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문장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 그라마 날리지가 있으면, 예, 아주 그냥 굉장한 무한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fine tuning argument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주장이었을까요? 자, 문법에 대해서 말하는 그 두 번째 주장은 문법이라는 것이 학습자들한테 의미를 전달하게 하는데요.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그라마가 없으면 네, 심플 하고 그리고 워드 컨비네이션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워드 컨비네이션 단어만 그냥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 붙여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낼 거다. 그러다 보면 네, accuracy나 clarity 측면에 있어서 어려운 문장 의미 전달이 어려운 그런 문장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마를 통해서 문장이 fine tune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미세하게 의미들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마치 늑대 소년이 하는 랭귀지 같죠. Me, Tarzan, you, Jane 이런 센텐스. 우리가 의미를 알기는 압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좀 더 네,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문장은 이런 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라마라는 것은 misunderstanding을 막아주고 네, 어떤 명확함 있어서 그리고 의미 전달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fossilization argument입니다. 화석화 논거예요. 여러분들 이 fossilization second language learning에서 혹시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메서돌로지 측면 공부를 하셨다면 fossilizati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배우셨다면 fossilization을 한번 들어보셨던 단어이실 텐데 그런만 인스트럭션이 없으면 네, 학습자들은 plateau in their language development에서 여기에까지밖에 못 다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plateau라는 것이 이렇게 평평한 고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습자들의 language development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멈추고 더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리고 어떤 에러 커렉션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단계를 화석화 단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nguage error들이 fossilized error correction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no formal instruction 어떤 정규 문법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특히나 더 그럴 수 있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progress 더 높은 단계로 second language를 발화할 수 있는데 장벽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문법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근거 advanced organizer argument. 자, 이거는 선행적으로 뭘 조작할 수 있다는 논거예요. 자, 무엇을 선행해서 할 수 있다는 논거인지 한번 봅시다. 그라마가 있으면 학습자들이 나중에라도 언어에 대한 이런 특성들을 노티싱한다, 알아챌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연구자가 언어학자예요. 리처드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컨 랭귀지겠죠. 포르투기스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라마 날리지를 배웠어요. 그라마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니 실제로 발화하는 데 있어서 그 grammatical form을 노티싱 할 수 있었더라.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슈미츠의 noticing hypothesis입니다. 그래서 language acquisition에 있어서는 noticing이 굉장히 선행되어야 되는 요건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discrete item argument입니다. 개별 항목이다. 문법은 개별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관점인데요. 자, 우리가 natural discourse를 한번 보세요. natural discourse는 실제로 문법책에서 우리가 보는 문장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language라는 것이 상당히 overwhelming하다 하고 그리고 extremely complex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가르칠 때 discrete item, 개별 항목으로 manageable한 사이즈로 네, 잘라서 가르친다. 이것들을 또 그라마 실러버스에 그 안에 잘 구조화해서 가르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나 보면 교수자나 학습자한테 있어서 language learning이 좀 더 구조화되고 매니저블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여섯 번째, the rule of law argument입니다. 규칙 체계 논거라는 뜻인데요. 규칙 체계라는 것인데 그라마는 systematic set of rules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어떤 그런 규칙의 이런 상당히 구조화된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학습되고 교수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규칙되고 규칙적이고 시스템화된 것이 교육의 어떤 그런 모델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교실을 한번 보면 large class, structured educational system, 그리고 exam oriented context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라마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그라마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 과 교육 시스템에 잘 녹여들어서 배우기 위해서는 그라마는 이런 문법 규칙들로 잘 배열된 그런 것들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문법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learner expectation argument입니다. 학습자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법은 가르쳐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language classroom 안에서 문법을 배우기를 기대한다는 관점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 previous classroom experiences. 이전에 문법을 배웠으니까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frustration with informal language learning.
그러니까 어떤 혼자 학습하는 것, 독학 같은 것들, 아니면 자연스러운 언어 노출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 그것에 대한 frustration, 어려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교실 안에서 language 클래스 안에서 문법은 좀 배워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explicit하게 또 혹은 communicative practice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교수자들은 이런 것들에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은 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반대적인 측면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문법은 기술이 아니고 지식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어떤 문법 규칙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문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학습자가 past tense는 ed를 써서 붙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학습자들이 그 발화에서 에러 없이 그 문장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language learning이라는 것은 스킬이다. 스킬은 과연 무엇이냐? Riding bicycle이다. 자전거 타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전거를 잘 타려면 practice, experience가 많으면 잘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굉장히 언어를 많이 쓰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문법은 자연적으로 체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아규먼트입니다.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문법은 굳이 가르칠 필요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문법을 아는 것은 그것으로 동일하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를 이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4조 CLT,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 How to use grammar,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능력, 그리고 How to use vocabulary, 어휘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세 번째, knowing how to use language appropriately in social context. 사회적 맥락 안에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문법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language라는 것은 결국에는 communicative goal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acquisition argument예요. 자, 언어라는 것은 습득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관점인데 여러분은 크라션 아시죠? I plus 1 comprehensible input 이거 주장한 학자인데 grammar instruction은 language acquisition, learning이 아니라 acquisition이라고 왔어요. 언어 습득에 있어서 grammar instruction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설명했습니다. learning이라는 것은 굉장히 conscious, 의식적인 과정이고 language는 learning 하는 것이 아니라 acquisition, 습득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습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비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의식적이라는 보는 관점이겠죠. 문법은 conscious learning이기 때문에 language는 acquisition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은 필요 없어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natural order argument입니다. 자, 언어는 자연스럽게 습득 순서가 있어 라는 자연스러운 습득 순서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학습자들이
세컨 랭귀지 러너들이 랭귀지 러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랭귀지를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순서가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predictable하고 어떤 developmental order가 있더라. 예측 가능한 발달 순서대로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제 밟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첨스키의 Universal Grammar하고 이제 비슷해요. 이 Universal Grammar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인간들의 language learning을 봤더니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language learning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predictable developmental order하고 일맥상통한다 라고 이 연구자들은 주장하는 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은 explicitly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explicitly 배워도 그것이 언어 습득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lexical chunk argument입니다. 언어는 덩어리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language learning이 학습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나 봤더니 language chunk를 외우면서 일어나더라 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chunk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덩어리죠, 덩어리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excuse me, so far so good, have a nice day, here you are. 우리가 물론 excuse를 배우고 me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excuse me를 쓸 줄 아는 경우도 있지만 좀 들여다봤더니 이런 청크를 먼저 피킹업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랭귀지 러닝 하는 데 있어서 랭귀지 러닝을 whole unit, 이 청크로 배우더라. 그래서 굳이 문법은 가르칠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주장이었고 이런 청크들을 연결을 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더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페이퍼 읽으시다 보면 이것에 근거한 주장인 lexical approach, 청크대로 잘라서 언어는 배워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문법은 청크로 배우자, lexical approach가 이 다섯 번째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라마 티칭 메서덜러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GTM은 굉장히 명시적인 문법 교수를 하는 거죠. Direct method 이거는 implicit하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Audiolingualism 얘는 pattern practice 하는 거였었죠. 세 번째 CLT 이거는 communication 안에서 가르쳐라. 네 번째 natural approach grammar teaching 최소시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language grammar instruction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요. 학습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communicative practice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communication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grammatical form도 좀 우리가 explicitly teaching까지는 아니지만 attention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근거한 주장이요. 여러분들 이것이에요. focus on for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orm도 좀 attention을 해주자. 자, 그래서 drawing learners' attention to grammatical forms. 근데 문법을 가르치기는 하되 communicative activities 하는 동안이라는 전제가 붙죠. focus on form의 문법 학습은 이렇게 배워야 한다라는 한마디로 간결하게 설명된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문법을 explicitly 가르치자, 명시적으로 가르치자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가르치자 이런 것이 focus on form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consciousness raising, 의식을 깨울 수 있도록, 의식 고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자.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grammar pattern을 notice하고 understand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language pattern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과정, consciousness raising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라마 티칭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팩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팩터입니다. efficiency, 효율성이죠.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르치는데 첫 번째 economy, 설명이 이 활동들이 simple하고 concise, 간결하고 명확해야 된다. ease, 활동들이 쉬워야 된다. 세 번째, efficacy. 활동들이 학습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A factor, appropriacy. 네,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이 중요한 교실 내에 우리가 문법을 가르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 나이. 두 번째, proficiency level. 세 번째, class size. 네 번째, learner's needs. 다섯 번째, cultural context, learning goals, available resources.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수업을 설계를 해야 된다. 문법 수업 설계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